반갑습니다. 저는 산업문과 안전의 한창현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진 것 같고, 아마 작년까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처음으로 통과되면서 거의 중대산업재해 어떤 체계 구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점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거 봐가지고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고민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특히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중대시민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자주 만나보면 아직까지도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중대산업재해고 하나는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또는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다치거나 또는 도급이나 용역을 준 그 종사자가 다치는 경우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면은,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치는 경우 그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럼 자세히 들어가서 중대시민재해라는 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료나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상의 결함 또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치상의 결함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 쉽게 이런 논리예요. 여기서 가면 많은 중대재해가 뭐냐? 중대시민재해에서 어느 정도 다치고 어떻게 돼야지 그러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냐? 첫 번째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일단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해야 될 요양기간이 2개월 이상인 사고가 10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기차가 철도에서 전복했는데 거기 한 10명 이상이 다쳤고 그 중에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중대시민재해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기간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질병자가 발병한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해물질이 있어서 갑자기 10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중대시민재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부상, 질병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의무가 누가 있냐? 누가 결국은 예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는 예방에 실패해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누가 어떻게 처벌받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중대시민재해는 민간도 있고 공공 부분도 있어요. 민간 부분에서는 그 시설물이나 공중이용수단 또는 원료 및 제조물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 그 기업이면 기업 오너고 개인 사업이면 개인 사업주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제장, 공기업의 장, 또 공공기관장 이런 분들이 다 경영 책임자로서 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원료, 제조물,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라고 보면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다 포함하는 이런 이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그 시설물을 지배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은 이 법에 다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 주체자가 그 지자체나 그 지자체와 그 공공기관이라면은 중대시민재해 이걸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운영 관리 능력이 있는 상태였냐 아니었냐 그걸로 본다는 거죠. 즉 지자체가 도급이나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배 운영을 하고 있었냐 없었냐, 즉 그 위탁 준 시설물에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걸 충분히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그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시민재해 책임 단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중대시민재해가 원료, 제조물,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런 결함이 없어도 다칠 수 있죠. 어떤 경우에요? 이용자가 잘못 이용해서, 이용자가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다친다면은 비록 공중이용시설 이용하던 중에 재해라도 중대시민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즉 어떤 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이 있어서 중대시민재해가 나면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그 중대시민재해 처벌법상 처벌받는 거고, 사고의 원인의 핵심이 어떤 이런 결함에 있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잘못해서 자기가 막 잘못 이용해서 또는 실수해서 다치는 경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런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이나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그 의무에 대해서도 이제 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즉 중대시민재해가 나지 않게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인력.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재해가 나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라는 거죠. 충분한 예산도 집행 안 하고 재해가 나면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느 정도의 인력,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각 시설물마다 지켜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련된 법률, 시특법이라고 하죠. 시특법상 필요한 인력을 몇 명 확보해라, 소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교육 시간 몇 시간 이수한 사람을 확보해라,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관련 법령에 있는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안 갖췄다가 만약에 중대시민재해가 나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공중이용시설물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필요하면 안전진단,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각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어떤 관계 법령에서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이상은 인력과 예산과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직접 이행 점검을 해보고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예산, 계획 이런 걸 점검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나오면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대야 돼요. 충분히 점검하고 진단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위기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빨리 재해자를 구할 수 있거나 응급처치할 수 있거나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빨리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번째가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 그런 위탁업체들이 충분한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게끔 1년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중요시설물들에 대해서 도급 용역 위탁에서 운영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탁해서 어떤 맡긴다 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나지 않게끔 그 위탁업체의 안전보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이게 마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이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 관리 주체가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법에서 이제 관리 주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개선 명령이 있으면 그거 이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에 각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법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법률을 다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이렇게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은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관계 법령상에 보면은 교육을 받을 그 규정을 다 정해놨어요. 뭐 소방법, 전기법, 가스 관련법, 뭐 시설물 특별 유지 관련법에서 만약에 혹시나 그 관계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충실히 다 이행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체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법령상의 교육 의무사항도 다 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처벌 수위와 처벌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도 하고 뭐 안전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방에 실패해서 만약에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법에서 처벌하게 돼 있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경영 책임자. 뭐 지자체는 지자체장이고 공공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의 장이겠죠. 그 사람한테 사망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서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상자, 질병자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발병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아주 중첩법원 이게 처벌이 사망시는 일단 1년 이상의 구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1년 동안 구속된다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관 자체가 안 굴러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이 정말 이렇게 골치 아프고 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뭐 중대산업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요즘은 거의 다 외주화가 돼 있잖아요. 도급 용역 위탁으로 외주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주화된 곳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외주하면 뭐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당연히 업체들이 안전보건 능력이 취약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잘못 관리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탁을 했던 뭐 도급을 줬던 동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한 것과 동일하게 안전보건 업무를 이제 중대시민재해에서는 부과하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급 명령을 줬다 하더라도 도급 명령을 준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은 그 책임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주소니까 뭐 이제 저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사실상 중첩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도급 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사고 나면 거의 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렇게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도급 용역 주더라도 그 도급 용역을 준 그 시설이나 장소, 장비까지 있죠. 장비. 그 장비, 예를 들면 뭐 청소 차량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제공했다면은 그 차량에 했던 결함, 문제, 이런 거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사망사고 났다. 그럼 그 차량을 잘못 관리한 책임으로서, 지자체까지, 책임 문제가 충분히 따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점이 또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일 어려운
어렵고 관리하기 힘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